오늘 수원시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벽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파트는 1991년에 건축된 3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였다라고 합니다. 노후 아파트 안전과 관련해서 김동헌 재난안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수원시 한 아파트가 이제 균열이 생겼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주민들이 대거 대피를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긴급하게 점검에 나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수원시에 따르면은 이제 어제 오후 7시 5분쯤 수원시 이제 권성구의 한 아파트 한계동에 1, 2 라인에서 이제 대형 균열이 보인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아파트 한 동의 변명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등이 떨어지고 또 기둥 하나가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에 놀란 이제 해당 동 거주 주민 한 100여 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이제 긴급 대피했었는데 수원시는 이제 긴급 점검 나서서 이제 아파트 본 건물과 환기 구조물 사이에 이제 이런 이연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약 18cm 정도의 틈이 생긴 것을 이제 확인했는데 균열이 발생한 지점은 이제 아파트 7층에서 15층 사이에 걸쳐 있었고 또 이제 시의 비상 점검 관계자들은 현장 점검 후에 토의를 거쳐서 이제 환기 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지만 본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본 건물이 있고 이게 정확하게 환기 구조물인가요? 보니까 오수 처리 구조물이라는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이제 발표는 이제 환기 구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외벽에 이 환기 구조물이 이제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구조물이 떨어졌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죠. 근데 이제 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건물 구조물이 붕괴될 경우 그걸 또 직접 보게 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제 불안하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참 어느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들이 겹쳐질 때 이제 불안감이 더 높아지는데 사실 누구라도 자기 아파트 벽면에서 콘크리트 등이 떨어지면은 불안하죠. 또 기둥이 또 위험해 보이고 또 그 아파트가 특히 또 28년 된 그 아파트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만 하더라도 충분히 불안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동산 포커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80년 후반부터 이제 90년 초까지는 정부의 그때 200만 호 계획과 함께 이제 제1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었었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대한건축학계가 이제 이렇게 94년 논문에서 이제 신동욱 김창덕 박사님은 이게 이런 문제시되고 있는 이 PC 아파트 하자 문제가 PC 공법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이제 주택 수요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팽창되고 또 기능 인력이 부족된다는 이런 건설 환경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발표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런 발표들이 있다 보니까 대량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하자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져서 이제 불안 요소가 좀 더 증폭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방식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나요? 환기 구조물이 이 외벽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량으로 이제 아파트 설립할 때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었죠. 지금은 공법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러죠. 지금 이제 지금도 이제 PC 공법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PC 공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파트가 대량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법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안전성보다는 다소 이제 이런 아파트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이제 커버만 되면은 그냥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수원 권성구 쪽 그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많죠. 이게 노후 아파트들이 지금 사실 이제 부동산 114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 보면은 전국에 이제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입주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거의 90%를 넘는 지역이 한 총 17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이 주로 수도권인데 9곳,
그러면 이게 17곳 중에 9곳이면 무려 53%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예.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서울에는 그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또 광진구 여기에 이제 입주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고요. 예. 경기도는 과천시와 포천시 두 곳이 있었고, 예. 인천은 이제 구도심에 위치한 그 계양구와 부평구 그리고 이제 강화 이런 쪽에 노후 아파트가 많았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뭐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과천, 포천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짧은 네, 기간에 네, 네. 많은 아파트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신도시 개발하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예, 안전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수십 년간 이제 경기도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건너서 이제 하루 만에 아파트가 세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예. 그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있었었는데 그 연합뉴스가 이제 그 서울 거주민들이 이 가까운 경기도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미 경기도는 서울 인구보다 200만 명이 많은 1,200만 명으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됐다고 이렇게 연합뉴스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양적 팽창 이런 것은 우려하는 바가 안전에 대한 문제점 남기게 되었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날림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어김없이 안전사고로 불러왔고 예. 또 규정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 이런 것을 인명 피해를 야기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는 별개로 예. 사회 전반에 걸친 성숙한 그 안전의식이야말로 예. 안전사회로 가는 기름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그 해당 주민들도 그렇고요. 또 네. 노후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자체에서 네. 어떤 관리 물론 이제 아파트 내부에서 어떤 관리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예, 지자체의 어떤 노력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그러죠, 노력을 그러죠.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이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그 특별히 이제 우기나 해빙기가 상당히 그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안전점검을 좀 강화해서 안전을 유의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예. 특히 노후화에 따른 그 내력벽의 균열, 이제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벽들이 이제 균열이 생긴다든가, 네. 뭐 주택이 침하되거나 이제 막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서 경도가 이렇게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 또 예. 그리고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이제 노후 정도 이런 것도 그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옹벽이 있는 경우는 옹벽에 따른 이제 건축물의 그 변이 등이 심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파트가 보통 조금 이제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그러죠. 하는 예. 시기가 네. 뭐 어느 연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몇 년 정도 지나면 좀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나요? 글쎄요, 그 아파트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지어질 때 예. 어떻게 이제 사실 그 안전성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구조적 안전 이런 거 다 담보해서 하거나 하지만은 예.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아파트 건설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의 이런 안전사고 문제 이런 거를 다 같이 아울러서 예. 전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워낙 이제 우리가 사회가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 아파트도 다양한 아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단순한 이렇게 뭐 콘크리트 그런 것보다도 또 이렇게 뭐 저기 초고층 아파트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공법도 다르고 뭐 그러죠. 이제 건축 자재도 달리 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들으시고 우리 아파트는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죠. 예, 예사롭게 좀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된 네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 네네. 건물에 이렇게 균열이 발견됐다 혹은 뭐 좀 네네. 느낌이 안 좋아 붕괴 조짐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예. 이제 지자체 그 해당 지자체의 담당 조직에 그 신고하고 이 담당 조직들이 아마 시민안전과나 안전총괄과 이런 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과에 신고해서 예. 하고 그 긴급한 상황인 경우는 뭐 우선 빨리 대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혼자만 대피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그럼요. 알려야 될 텐데. 관리사무소에 예, 신고 먼저 알리기도 해야 되겠네요, 먼저. 예, 전파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이었습니다.